조선 말기는 국가가 아니었다. 1900년부터 사실상 일제가 조선을 경영했습니다. 1900년부터 1910년 합방 때까지 10년간 일제는 일, 행정, 사법, 교육 등 각종 제도 확립, 2. 철도와 도로 건설, 3. 백성의 위생 등을 개혁하여서 일제 35년간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고종과 조정은 뭐 했는가? 벼슬을 팔아먹느라 그런 것에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오히려 고종은 일제 개혁의 딴지를 걸어서 개혁의 제동이 걸리자 일제가 궁성 앞에 대포를 설치해 겁박을 주면 놀라서 물러났어요. 1880년대 후반부터는 과거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진사 양반들에게 그냥 벼슬을 팔았어요. 그들은 현직의 벼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족보했어야 할, 비석에 새겨야 할 벼슬이 필요한 양반들이었습니다. 과거로 임직한 현직 관리들에게는 봉급이란 게 호조의 정랑 과장 급액의 봄가을로 콩 2마리였습니다. 그것도 마음 내키면 줬습니다. 말인즉 네가 백성들을 쥐어짜서 벌어먹으란 뜻이죠.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지금의 보건소격인 해민원에 약재가 없었어요. 약을 살 돈이 없으니 약이 없지요. 그러니 환자들에게 의원이 진료 돈이 안 드는 침만 놓아주고 약재는 처방만 줄 뿐이었어요. 의원들 역시 봉급이라고는 없어서 의원들은 퇴근 후 사가에서 돈 받고 진료해서 먹고 살고, 해민원장 등 행정직은 시골집에서 양식을 가져와 먹었어요. 호조만 그런 게 아니고 공조직할 소목방에는 궁성에 필요한 가마를 만들 목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땅이라도 있는 벼슬살이들은 자신과 가문을 지키려고 벼슬에 붙어 있으나 가난한 벼슬살이들은 1900년부터 대거 사직하여 낙향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 후에도 벼슬에 붙어 있는 관리들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합방 때까지 붙어 있습니다. 중앙관리 벼슬을 하도 팔아먹다가 이젠 지방의 관리 벼슬도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하도 팔아먹으니 개판이 됩니다. 심지어 한 자리를 보름 만에 또 팔아먹으니 임지에 도착하자마자 면직됩니다. 새로 부임하는 관리 1과 임지에서 벼슬 떨어진 관리 3이 중간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임지에는 1번 관리가 가면 목이 떨어질 2번 관리가 앉아있고, 그들은 돈 주고 산 벼슬이니 본전을 뽑아야 하고 언제 벼슬이 떨어질 줄 모르니 단기간에 해먹으려고 날뛰었으나 돈 있는 양반층은 건들지 못하고 가난한 하층 백성들만 쥐었잖아 그들에게 뭘 약탈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선은 1900년부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란 500년을 이어온 나라가 언제 어떻게 얼마의 다른 나라에 팔아넘길지를 계산하는 놈이 왕임내하고 앉아있는 초라한 집단이었습니다. 1900년부터는 벼슬값도 반에 반토막 나고 세수는 전혀 없어집니다. 해서 궁성의 기본 가용조차 조달이 안 됩니다. 그때부턴 궁성에 필요한 물자뿐만 아니라 인원도 태부족이 됩니다. 내관과 상궁이 보충이 안 됩니다. 내관과 상궁이 늙어 퇴직하거나 죽으면 신입내관과 신입궁녀 등이 들어와야지만 품계로 올라가며 하급이 보충되는데, 봉급이 안 나온다 소문나니 지원자가 없어 그게 안 돼요. 어느 땐 고종이 혼자 있는 시간이 2시간이나 됐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고종이 낮잠을 잔 후 깨어나 내관을 부르는데도 지켜야 할 내관이 다른 일을 하느라 대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 후로도 세자궁이나 빈궁에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럴 정도로 인원이 태부족이 됩니다. 급기야 일본이 차관 형식으로 궁성의 가용금을 빌려줘서 간신히 유지됩니다. 나라의 위상이 말이 아닌 것이죠. 왕이 그러니 무슨 나라를 경영합니까? 사실상 일제가 경영하는 것이죠. 그러다 외교권을 일본이 행사하는 역사가들은 일제 외교권 박탈이라 하는데 박탈은 개뿔. 조선의 외교가 어디 있었어야지 박탈이죠.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를 공식적으로 일제가 관장합니다. 사실 을사조약은 일제에겐 필요 없는 조약입니다. 외국의 공사들은 조선과의 외교 현안을 조선 외교관과는 합의를 해도 다음날 뒤집어지니 협의 안 해요. 그래서 일본 공사와 협의했어요. 일본 공사의 합의는 고종이 뒤집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미 조선의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굳이 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 되자 고종은 일제가 조선의 외교를 공식적으로 책임지라며 맺은 게 을사조약입니다. 찌질하게 고종은 이제 조약을 맺었으니 궁성의 가용금을 정상금액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참
왕이란 자가 구차한 말을 했다는 것도 난감합니다만 일제는 궁성의 정상 운용이 가능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그러자 궁성의 물자가 정상 공급되고 반년 만에 내관과 궁녀들이 정상 인원으로 복구되어 궁성이 다시 활기차게 됩니다. 놀랍게도 고종이란 등신은 이제야 사람 사는 곳 같이 됐다며 기뻐했답니다. 또한 돈이 생기자 민비 살았을 때 하던 짓이 또 도져서 고종은 매일 밤 파티를 열어 밤새워 놀고는 새벽에야 잠자리에 듭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경기도의 양반들은 고종의 그런 언동을 문집과 일기에 쓰면서 고종을 격렬하게 규탄합니다. 특히 양평의 어느 양반은 임금은 개고 닭과 개와 같다 울분했어요. 양반 계층은 이미 그때 고종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합방 후 양반 계층은 우리가 배웠듯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영환이 자살한 것은 민시척적의 전횡이 끝났다는 사실과 고종이 일본과의 협약에 민시족들을 전혀 배려치 않았다는 항의의 표시라는 폄하도 있어요. 어쨌든 민영환의 자결로 민시척족의 전횡이란 죄악을 방어해 준 것이 됐습니다. 폐일어나고 당시 조선을 점령하고 경영한 나라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 아닌 일본이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행운입니다. 만약 당시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했다면 우린 1990년에야 해방되어 지금쯤 캄보디아급의 개발도상국에 진입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고, 만약 중국이 점령했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깡그리 사라지고 중국의 일개 성으로 머물며 중국말을 쓰고 있을 겁니다.